일단 오늘은 1교시는 Q&A 시간 114쪽, 115쪽부터 7단원 연립 1차 부등식 114, 115쪽에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나요? 네, 넘어갈게요. 116, 117페이지 여기 753? 753이요? 네.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이렇게 힌트 주면 풀 수 있나요 혹시? 아닌가 봐요. 36cm인 끈에 양 끈을 각각 Xcm씩 잘라서 36cm짜리를 이렇게 Xcm, Xcm 이렇게 자르고 나면 당연히 남은 끈은 36-2X가 되겠죠. 요 세 끈을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든다. 자, 방금 얘기한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다 변의 길이기 때문에 다 양수가 돼야 되죠. x도 양수가 돼야 되고요. 36 빼기 2x도 양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뭐라고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이걸 언제 배웠는지 알아, 니들? 그렇죠. 중1 때 배웠습니다. 뭐였죠?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는 36-x죠. 그게 x보다 커야 되고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는 2x잖아요. 그게 또 36-2x보다 커야 돼요. 그럼 되지 않았을까요? 쓸 수 있겠죠, 이제. 네. 그 다음은요. 574번. 뭐라고요? 500 뭐? 700. 700 몇 번? 54번. 754. 활용들을 못 풀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 표는요. 100g씩 섭취했을 때의 열량과 단백질이에요. A라는 식품과 B라는 식품이 있는데 각각 열량과 단백질을 얼마큼 얻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100g을 섭취했을 때의 표라고. 그럼 만약에 내가 1g을 섭취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각각의 숫자 값이 100분의 1로 줄겠죠. 이해 가요? 그래서 열량은 150칼로리. 이걸 원래 칼로리라 있는 게 아닌데 킬로칼로리라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어쨌든 150칼로리가 1.5가 되는 거고요. 23g은 0.23이 되는 겁니다. 200칼로리는 2가 되는 거고 13은 0.13이 되는 거죠. 1g당 먹으면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요걸 찾는 게 핵심이고요. 식품 A의 최소 섭취량을 구하시니까 편의상 얘를 Xg 먹었다고 칠게요. A를 구할 거니까. 그러면은 1g 먹을 때 이만큼씩 먹는 거니까 Xg을 먹으면 이렇게 먹는 거 아니겠어? 곱하기 X 곱하기 X. 그 다음 A, B를 합하여 300g이라며. 그럼 B는 300-Xg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로 먹을 수 있는 B를 통해 먹을 수 있는 열량의 크기는 얘 곱하기 300-X. 단백질은 얘 곱하기 300-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열량은 500칼로리 이상. 그럼 열량 이거 두 개 합친 거잖아. 그래서 1.5x 더하기 2 곱하기 300-x 한 게 열량인데 그 열량은 500 이상이니까 이게 500 이상이고요. 단백질은 요거 두 개 합친 거죠. 그러면 0.23x 더하기 0.13 곱하기 300-x 이렇게 한 게 뭐다? 50g 이상 오는다. 이거잖아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
중2 연립방정식으로 이 문제가 나와 참고로. 잘하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풀 수 있겠죠 나머지. 그 다음 7, 5, 5. 뭐라고요? 양심 어디? 다 몰라? 아니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야. 이게 웃을 때가 아니야 이거 지금. 내가 중학교 때 놀았어요를 증명하는 거다 이거죠. 네? 이거 그 농도 관련된 공식 유명한 거 아나요? 이거 여러분 외운 적 있잖아요 이런 거. 손흥전. 얼마 전에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유로파 우승했나요? 손흥전. 손흥민 친구 손흥전. 재미없죠? 네, 맞아요. 알아요. 누가 모르는데? 소금 또는 설탕, 소설. 농은 농도. 저는 전체를 의미해서 관계식입니다. 소금량 어떻게 구해요? 농도 곱하기 전체. 농도 어떻게 구하죠? 전체분의 소금. 전체량 어떻게 구해요? 농도분의 소금. 거석식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5%의 소금물. 아, 진짜 이 그림을 얼마 만에 그려보는 거야. 5%의 소금물 200g에 소금을 추가해요. 소금을 이렇게 가루로 이렇게 이만큼 가루로. 소금을 추가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얘가 20% 이상, 24% 이하 소금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소금을 xg이라 해서 이 x의 범위를 구하시오 하면 되겠죠? 질문. 여기에 소금이 있다 없다? 있죠. 5%라는 건 소금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소금이 얼마큼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방금 했잖아. 소금 어떻게 구한다고요? 농도 곱하기 전체. 그렇지. 농도가 5%. 5%의 의미가 뭐야? 5% 곱하기 전체 무게 200g이네. 근데 5%의 뜻이 뭐죠? 100분의 5 아닌가요? 네. 곱하기 전체 얼마냐고요? 10g. 오케이. 여기 소금 10g 녹아 있었어. 물이 190g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 xg의 소금을 더 넣어. 그러면 이 혼합물에는 소금이 얼마큼 녹아 있는 겁니까? 여기 10g 있었고 여기 xg 있다며. 그 혼합물은요? 뭐요? x 더하기 10이죠? 뭐라는 거야? 이해가요? 여기 전체 무게는 얼마일까요? 원래 전체 무게 200g이고요. 여기 전체 무게 xg이잖아. 두 개 합치면 전체 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죠? 200 더하기 xg. 자,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분의 소금, 전체 무게 200 더하기 x분의 소금 무게 x 더하기 10. 이게 농도인데 단위가 퍼센트라서 여기에 100을 곱하는 거죠. 그럼 이게 퍼센트로 나오겠죠. 그게 뭐야 된다고요? 20 이상, 24 이하. 이렇게. 이해가? 풀 수 있겠지. 아니 이건 중학교 2학년 거잖아.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저걸 나한테 얘기하던데? 영재시네. 부끄러운 줄 알라고요. 그 다음은요. 756번은 질문할 만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부족이라고 부르는 되게 유명한 1차 부등식 중에 거의 거의 끝판왕급이죠. 예, 해당하는 문제라서 이거는 질문이 나올 만해요. 756은. 그럼 결국 나는 뭐야? 난 이거 하려고는 다 풀었는데 그러면? 한 문제 빼고? 과자 사탕 사는 거 빼고? 야, 이거는 심각한데요? 활용을 다 푼다고요, 내가? 756. 어느 반 학생들이 이렇게 긴 의자에 앉는다라는 표현이 여러 명 앉는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쵸? 예. 긴 의자에 나누어 앉을 건데요. 자,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15명 남고 5명씩 앉으면
의자가 한 개 남는데요. 그럴 때 의자의 최대 개수를 구하시오. 문제를 잘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식이 나오죠.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남아요. 한 의자에 5명씩 남으면 학생이 모자라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의자가 안 난다는 얘기는 학생이 모자라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아요, 적어요, 남아요, 모자라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통 과하다, 부족하다 해서 일명 과부족 문제라고 부르는 거죠. 이 과부족 문제가 내가 학원 일 맨 처음 시작할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학원 일을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수업 들어가서 한 첫 번째 수업이야 이게. 일명 과부족 문제. 중학교 2학년 애들 대상으로 말이지. 니들은 고1인데 말이야. 그때 중2 애들한테 딱 처음에 설명했더니 애들이 막 되게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쉽게 가르쳐야 되나. 그림을 그려주자. 그럼 이해하겠지. 지금 이 상황은 의자와 학생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그렇죠? 둘 다 몇 명인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변수로 설정이 됩니다. x, y 두 개를 쓰지 않고 하나만 쓸 건데요. 누가 x게? 이게 이제 첫 번째. 누가 x인 줄 알아요? 왜 학생이에요? 의자에 왜 의자예요? 의자 위에 학생이 앉으니까. 아유, 씨. 하는 소리. 개수를 따지면 학생이 더 많은 건 이해가요? 지금 상황이? 확실히 그러니까 긴 의자에 한 뭐 3명씩도 앉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의자 개수보다는 학생 훨씬 더 많죠. 잘 들어. 학생이 더 많죠. 작은 쪽이 x입니다. 알겠죠? 작은 쪽이 x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자의 개수를 x로 놓고 푼다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학생의 최대 명수를 구하시라고 했어도 의자가 x인 겁니다. 알겠죠? 작은 쪽이 x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학생이 몇 명인지가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왜냐면은 한 의자에 3명씩. 그럼 의자가 X개 있으면 3명씩, 3명씩, 3명씩. 그럼 의자에 앉은 학생만 총 몇 명? 3X명이지. 그치? 의자가 10개 있으면 30명 앉았을 거 아니야. 이해가 가? 의자에 앉은 학생만 3X명. 그리고 앉지 못하고 서 있는 학생이 15명이니까 학생의 총수가 3x 더하기 15인 건 이해 가냐고요, 일단. 첫 번째 수식으로부터는 학생의 수를 정확히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 가요? 두 번째 수식으로부터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게 어려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고 그림은요. 요거 플러스 두 개를 끝에 그려야 됩니다. 그래 이해가 잘 갈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의자가 X개 있다 그랬잖아. 의자에다 번호를 매겨볼게.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은 몇 번 의자일까? 의자가 총 X개 있다며. X번 의자. 그 요 전에는 의자가 몇 번 의자야? X-1번 의자, X-2번 의자. 이런 식으로 한 개가 남았다고 했지만 플러스 2 해가지고 총 3개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자, 여기에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요. 지금부터 5명씩 앉을 건데요. 여기 5명이 앉았어. 5명이 앉았어. 이렇게 1번 의자부터 차례차례 앉는 건데 한 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여기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는 뜻이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몇 명이 앉은 건데요? 아니죠. 그렇죠. 1명 이상 최대 5명까지죠. 그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여기도 이제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자가 하나 남네 이렇게 못 나는 거잖아요. 요 전에는 몇 명이죠 그러면? 5명이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의자가 하나 남아요 라고 부른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학생의 최소 수는 몇 명? 학생의 최소 인원.
여기까지 몇 명 앉은 거야? 내가 이 번호를 매긴 이유가 있잖아. 그치? 여기까지 앉은 학생 수는 총 몇 명? 5 곱하기 x-2 플러스 최소니까 1명. 이게 최소값. 그치? 학생의 최대 인원은요? 5 곱하기에. 그치? 여기까지 다시면 다 하는 거니까. 따라서 얘가 이 둘 사이에 있는 거죠. 3x 더하기 15가 5 곱하기에 x 빼기 2 더하기 1 이상 5 곱하기에 x 빼기 1 이하. 내가 가르쳤을 때 그 중2 애들 말이지. 시험 문제에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걸 구하기 위한 부등식으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이제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부등식 자체를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보기 중에 이걸 고르면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무엇도 있었냐면은 이렇게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보기 중에. 이것도 맞는 거거든. 이거 이해 갈까요? 한 명을 빼면은 크다 이거지, 이쪽이도. 어쨌든 뭐 검정색 쪽이든 빨간색 쪽이든 둘 중에 한쪽 만들어서 부등식 풀면 답 나옵니다. 이해 가죠? 자, 한 번에 이해 가나요? 그럼 여러분이 중2보다 나은 거예요. 중2 애들은 이거 한번 설명해 줬더니 한 8명이 있다면 한 3명 정도는 알겠다 라는 거고 5명 정도는 여전히 어려워요 이런 거죠. 그럼 또 풀어주고 한 3번쯤 풀어주면 그때쯤 되면 한 8명 중에 6명은 이해하더라고. 2명은 끝까지 몰라. 그랬었어 20년 전에 중학교 2학년 수업할 때는. 지금은 고1 때 이걸 배우죠. 아마 그때보다는 이해 속도가 좀 더 빠를 것 같긴 합니다. 그림 그리니까 한 번에 이해 가나 싶은데요. 잘 해보시고요. 자, 넘겨야겠네요. 118, 119페이지. 118, 119페이지. 65번? 네? 이거요? 왜? 아니 왜? 이거는 표준 문제인데? 2개짜리 절대값 풀기? 이거는 이 정도 문제급이 아니라 훨씬 어려운 게 나올 거라서 사실은 그래프로 푸는 것도 하나 배워두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필수 문제입니다. 절대값 1개짜리 푸는 법은 거의 공식처럼 배웠나요? 근데 2개짜리, 아니 사실 1개짜리 푸는 것도 정석으로 배워놔야 지금처럼 2개짜리 나와도 좀 풀 텐데. 이거 내가 재밌게 푸는 것도 하나 알고 있는데 안 알려줄게요. 여러분 머리 아플 테니까. 알겠죠? 이런 얘기 했잖아. 절대값이 2개, 3개, 4개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각각의 절대값이 0이 나오는 x값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x값을 구하면 그 값은 각각 첫 번째 건 x 얼마? 2고. 그치? 두 번째 건 x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 두 숫자를 수직선에 한번 표시해봐.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플러스 2. 되는 거지? 요 두 눈금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수 전체를 3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x가 이럴 때, 하나는 x가 요 사이에 있을 때, 하나는 x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지우고 할게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3개가 나올 때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0 되는 값이 x 얼마? 그럼 수직선에다가 1, 2, 3을 표시하면은 그죠? x의 범위를 총 4개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절대값이 10개면 11개로 나눠서 풉니다. 범위를.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2개 0 되는 값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2죠. 요 두 숫자를 기준으로 세 번에 나눠서 풀어. 첫 번째 보통은 이제 순서가 여기부터 하거든요. 첫 번째 x가 2보다 클 때.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여기 그 다음 큰 수. x가 2보다는 작지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등호 조심하세요. 여기 등호 2에다 등호 썼으니까 여기 이 등호 뺍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경우죠. 제일 작을 때 여기. 언제? x가 마이너스가 작을 때. 자, x가 2 이상이면요. 요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수는 양수죠. 0 이상. 요것도 양수죠. 0 이상. 그럼 우리 절대값 안에 양수가 있을 때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 그대로. 요거는 x 빼기 2. 요것도 양수니까 어떻게? 그대로 x 더하기 2를 덧셈한 게 6이야. 6 미만이다.를 풀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이거 지워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2x는 6보다 작다, x는 3보다 작다. 정답은 어떻게 적는 거죠? 얘와 얘의 연립으로 적는 겁니다. 2 이상일 때의 식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2 이상이라면 요 식이 요거기 때문에 2 이상일 때 답은 이렇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연립하는 개예요. 뭐야? 안 그래도 되겠지 뭐. 2 이상 3 미만이 정답. 요거 이해가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를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를.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가끔씩. 자, 봐봐. x가 2보다는 작지. 그럼 요건 음수겠네. 근데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 그럼 요건 양수거든? 그건 이해가니? 하나는 음수가 하나는 양수가 돼요. 보다시피. 이해가? x가 2보다 작으니까 이게 음수인 거 이해가냐고. 2보다 작은 거에서 지금 2를 빼잖아. 보다시피. 이거 음수지만 요거는 양수예요. 반대로. 그래서 요거는 음수니까 절대값 벗기면 어떻게 나오죠? 반대로. 그쵸?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요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죠? 플러스 x 더하기 2죠. 6보다 작다. 자, 요거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지워지니까 4는 6보다 작다가 뭐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걸요. 0 곱하기 x 더하기 4는 6보다 작다. 이렇게 적을게요. 적을 때. 그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 부등식 어떤 줄 알아요?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넣어도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죠. 따라서 정답은 예이면서 모든 실수인 그 둘의 연립부등식을 푼다 이거지. 모든 실수와 예의 해는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해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거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이해가요? 마지막 x가 마이너스가 작을 때는요. 둘 다 음수거든요.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동그라미 친 게 둘 다 음수라서 앞에 게 음수니까 쟤도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뒤에 것도 음수니까 얘도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x 빼기 2를 덧셈하면 6보다 작다. 마이너스 2x가 6보다 작다. x는 마3보다 크다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적을 때는 요 조건 하에 있는 요게 정답이므로 요 둘의 연립을 적어주는 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다죠. 자, 그래서 나온 정답이 총 3개잖아요. 그쵸? 3개인 거 이해 가요? 네. 여기 있다. 3개잖아요. 3개. 해가. 요것도 해고 요것도 해고 요것도 해예요. 근데 이 세 해계를 수직선에 그려보면은 첫 번째 해. 자, 2부터 3은 안 돼. 해고. 두 번째 해. 마이너스 2는 되고 2는 안 되고. 그치? 세 번째 해. 마이너스 3은 안 되고 마이너스 2도 안 되고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니까 파란색도 색칠하고 빨간도 색칠하고 까만색 색칠하니까 색칠이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다 그냥 딱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쓸 때 한 번에 이렇게 쓰죠. 보통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정말 표준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선행을 했다면 거의 베스트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순위를 따지긴 애매하지만 보통 이제 고1 수학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이제 초반에 나오는 곱셈 공식 외우느라 아주 바빠 죽을 거야 아마. 그치? 곱셈 공식 외우느라 아주 바쁠 텐데 아니 곱셈 공식은 사실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건 단순 암기 쪽 같은 거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더 중요도 우선도로 따진다면 사실상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아마 나머지 정리 부분. 목과 나머지 구하기. 니들 맨날 틀리잖아. 지금도 틀릴걸 그거 심지어. 두 번째가 지금 하는 이런 거. 뭐 세 번째가 어디에 배웠던 거죠? 근해 분리.
뭐 판별식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비가 있죠. 공부하다 보면 고비가 이렇게 하나씩 걸리는 거. 그 중에 하나라서 이건 반드시 하고 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와요. 그래프를 배워야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합시다. 일단 2개짜리는 이렇게 푸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길 바라면서 그 다음은요. 6.1? 네. 상짜리라서 절대값 ax 빼기 1이 b보다 작아요. 의 해가 마이너스 5부터 3까지인데 a, b의 곱이 음수다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요게 원래 요거 없으면은 조금 골치 아프거든요. 여기 있어서 좀 편해요. 요거 없으면은 막 경으로 나눠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게 보이나 모르겠다. B가 그냥 딱 대놓고 질문할게요. B의 부호가 뭘까요? 왜죠? 이게 음수가 나왔으면 이 부등식은 해가 없어요. 근데 해가 있잖아, 보다시피. 그치? 그래서 B는 양수야.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 문제를 보고 B는 양수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뭔 말인지 이해가? 이게 음수면은 어떻게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냐고. 절대값은 기본 세팅이 뭐요? 야, 이건 기본이야. 절대값, 제곱의 값 다 0 이상이다. 이건 기본이란 말이야. 절대값, 제곱의 값 0 이상이다. 이건 기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값 나왔으면 당연히 0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음수라고요? 그럼 만족하는 값이 없잖아요. 해가 있다면서 분명히 이렇게. 그래서 B는 양수.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B는 양수고요. 여기 A, B 곱 나와 있죠. A가 음수인 것도 안 해, 그러면. 이게 2개가 같이 풀려요, 이렇게 동시에. 그럼 꽤 크지 않습니까? 이거 푸는 순간 끝나지 않나? 왜? 니들 이게 절대값 한 개짜리 어떻게 푼다고 배우지 않았어? 절대값과 숫자? 배웠잖아. 이렇게 푼다고, 그치? 1을 없애기 위하면 뭐 할까? 1을 더하면 되죠, 그치?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1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운데에만 x가 있을 때 이렇게 푸는 것도 분명히 수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이 a를 없애려면 뭐 하면 돼요, 이제? a로 나누면 되죠. 근데 a 값이 뭐니까?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쪽은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1, 이쪽은 a분의 b 더하기. 그럼 나왔잖아, 그치? 작은 쪽 얘가 마이너스 5겠지. 큰 쪽인 얘가 3이겠네. 끝. 요거 연립하면 AB 나오겠지 뭐. 각각.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저게 B의 부호가 양수구나. 그게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너무 힌트를 대놓고 준 거죠. B의 부호가 뭘까요? 라고. 그러니까 저 문제를 보고 그거부터 푸는 걸 알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은요. 118, 119. 118, 119. 없어요?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지금 하라고 해서 나는 분명히 질문할 기회를 주잖아. 뭐 집에 가서 만약에 뭐 선생님이 질문도 안 받아줘 이딴 소리 하기만 해봐 그냥. 나는 분명히 지금과 같이 공개도 하고 공개로 이렇게 질문도 받고 비공개로도 질문 받잖아요, 그렇죠? 점수가 안 나오는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 탓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안 가르쳐 준 것도 없고요. 넘겨서 120, 121조. 그 121쪽에 779번 보면은 그건 역시 아까 얘기한 과부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혹시 못 푸시는 분들은 아까 설명 들었잖아요. 그 그림 그려서 하는 거, 그쵸? 한번 그거랑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779는. 다른 건요? 없구만요. 다른 건요? 없어요. 뭐 풀진 않았으니까, 그치? 네, 넘어갈게요. 122, 123. 787이요. 787? 네.
뭐 지우고 할까? 7, 8, 7을 풀어는 본 거야? 그냥 질문한 거야? 풀어보고 질문한 거야?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풀어는 봤어요? 뭐요, 씨. 뭐요. 그냥 한번, 문제 한번 읽고 그냥 안 풀어보고 질문하는 거야? 뭐야. 풀어는 봤냐고. 아 이거 좀 어려워 보여가지고. 거 봐. 그 안 해봤단 얘기네? 어려워 보여서 너 나중에 뭐 저기 너 너 결혼할 때 신부 얼굴만 보고 아 싸움할 것 같아서 안 할 거예요. 이럴 거야 지금? 어? 쟤랑 안 사귀는 이유는 쟤 성질이 더러울 것 같아요. 사귀는 봤어? 말은 걸어봤어? 해보긴 했냐고. ax 빼기 b는 0 이하다. cx 더하기 d는 0보다 크다. 요 해를 수직선에 나타냈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보는 눈도 없고 열정도 없고 노력도 없다는 거잖아. 봐라. 여긴 등호가 있네. 여긴 등호가 없어. 뭔지 알지 않겠니? 등호 있는 건 아마도 얘겠죠? 3이야. 등호 없는 건 얘겠죠? 마이너스 3이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네. ax 빼기 b는 0이하를 풀면 이거의 해는 x는 3이야.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럼 볼게요. 이거 어떻게 풀까 여러분? 상수항을 이항하고 그 다음은요? 양변을 뭐로 나눈다? a로 나누죠. a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왜죠? 그쵸? 얘랑 방향이 같으니까. x가 작아요. x가 작아요. 방향이 같으니까. a가 양수라는 정보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나누는 모양이 얘이므로 이 값이 3이라는 정보도 알 수 있는. 즉 b는 3a, a는 양수이므로 b도 양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반복하면 c와 d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다음 식에 대입하면 답 나오는데 뭐가 어렵지? 그러면 그렇잖아. 또 해줘야 돼? cx 더하기 d가 0보다 크다. 등호가 없잖아.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 없는 쪽에 답이 나왔겠지. 이거 풀면 x는 마사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나 봐요. 이거 어떻게 풀죠 여러분? 1차 부등식? 상수항은 이항하고 양변을 뭘로 나눈다? x 계수인 c로 나눈다. 근데 c가 양수일까 음수일까요? 음수죠. 왜요? 뭐라고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죠. x가 작아요고 이건 x가 크다요 아닌가요?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치? 그런 걸 통해서 c도 음수인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양변을 c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c분의 d일 거고 음수인 거 알았으니까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을 테니까 이게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야. 그럼 뭐야? d는 4c네. c가 음수이므로 d도 음수죠. 4배에도 음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얻어낸 수식들을 요 네 가지 1, 2, 3, 4 이 네 가지를 다음 부등식에 대입하면 그거 못 풀겠냐고. 어? 솔직히 말해볼까? 이것도 중2 거야. 중2 거예요. 그 다음은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7, 8, 9? 7, 8, 9 마찬가지입니다. 풀어봤습니까? 그냥 문제가 한, 둘, 넷, 여섯, 여덟, 9줄이네 문제가. 안 풀어줄 거야. 그 다음은요. 문제가 9줄이니까 읽지도 않고 식도 한 줄도 안 써보고 몰라요. 이건 마치 우리 아들과 같아요. 우리 아들 욕해서 미안해. 욕하는 거 아니야. 홍보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드는 거야 그냥. 우리 아들이 삼겹살 별로 안 좋아해. 얘는 소고기만 좋아해. 안타깝죠. 뭐라고요? 뭐래니?
뭐래? 삼겹살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삼겹살이랑 소고기랑 같이 구워놓으면 소고기만 먹어요. 삼겹살밖에 없으면 삼겹살도 먹어요. 근데 삼겹살만 먹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애엄마가 상추에다가 이렇게 삼겹살 해가지고 상추 싸줄까 하면은 절대 안 먹어요. 먹어보지도 않고. 똑같죠. 풀어보지도 않고 모른대요. 그냥 건방진. 안 알려줘. 그 다음. 내가 물어보는 게 하나 이겁니다. 여러분이 뭐 여기서 몇 번 몰라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역으로 물어보죠. 어디에서 막혔나요? 라고. 근데 읽지도 않고 모른다고 하면 안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봐서 여기까지 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도와주지. 와서 한다는 얘기가 몰라요. 그럼 나도 똑같이 대답해 줄게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안 좋은 거 애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봐 하면은 와서 하는 얘기가 그냥 한마디야. 몰라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나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막 풀어주는데 원래는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야죠. 너 이거 왜 모르는데? 너 뭐 해봤니?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오면은 그냥 풀어주고 야 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122, 123페이지. 네, 없군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구단하겠습니다.